주변에 이런 분 있으시죠? 새 차 뽑으면 꼭 먼저 연락 오고, 해외여행 다녀오면 인스타에 명품 사진 줄줄이 올리고, 모임 나오면 어디서 얼마짜리 시계 샀는지, 아파트 얼마 올랐는지 꼭 한 번씩 흘리고 가는 사람.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잘 산다는 사람이 정작 몇 년 뒤에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형편이 나빠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시하는 순간 뇌는 이미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진짜 부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진짜 부자들은 절대 자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성공의 가면 뒤편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보통 재테크 영상들은 이렇게 말하죠. 절약해라, 투자해라, 종잣돈 모아라. 그런데 그거 다 알면서도 왜 자꾸 쓸데없는데 돈이 새나가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부를 쌓는 사람과 갉아먹는 사람의 심리적, 뇌과학적 차이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행동경제학과 심리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보여주기로 성공을 증명하려는 습관.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5살 자영업자 박 사장님. 사업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던 그해 가을에 처음으로 외제차를 뽑은 날입니다. 번쩍이는 은색 차키를 손에 쥐고 단골 모임 식당에 들어서는 박 사장님. 테이블에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차키를 쓱 내려놓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열쇠고리에 달린 그 로고가 알아서 말을 해줬으니까요. 주변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한 명이 물었죠. 사장님, 차 바꾸셨어요? 그 순간 박 사장님의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번에 좀 바꿨어. 일부러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눈끝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 사장님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뒤적였습니다. 딱히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허전한데 이유를 모르겠는 그 기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심리학에서 상징적 자기 완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면이 불안하거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그것을 상징물로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명품 시계, 비싼 차, SNS 과시. 이게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을 덮으려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뇌가 아주 치명적인 장난을 칩니다. 자랑을 하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쾌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문제입니다. 뇌는 과시와 실제 성취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내실을 다지려는 동기가 조용히 꺼집니다. 박 사장님이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칭찬받는 순간 더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미 다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끝난 거잖아요. 부를 과시하는 습관은 성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뇌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좋은 거 사면 자랑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마음 완전히 이해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본능을 따랐을 때의 결과입니다. 잠깐의 인정을 얻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연료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경기 중간에 관중 향해 세리머니 하느라 결승선 보는 눈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랑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지능적인 손해입니다. 그런데 과시가 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입을 열어 불을 드러내는 습관. 48살 주부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꽤 수익을 냈던 그해 봄. 이 여사님은 오랜 친구들과 점심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금 재미 봤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10글자도 안 됩니다. 일주일 뒤 친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요즘 좀 급한데. 잠깐 빌려줄 수 있어? 이 여사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나서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지? 한 달 뒤엔 점심 모임에서 만난 동생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언니는 여유 있잖아요. 이번엔 더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여유 있잖아요. 이 네 글자가 이 여사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거절한 이후로 그 동생이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 여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10글자 때문에 돈도 잃을 뻔했고 관계도 이상해졌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은 몇 달이나 갔어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해야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개를 수족관에 넣어두면 한 마리가 탈출하려 할 때 다른 개들이 잡아당겨서 다시 끌어냅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인간 집단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누군가 올라가려 하면 주변이 자동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요청. 그거 어떻게 벌었어요? 라는 캐물음. 요즘 좀 여유 있지? 라는 은근한 압박. 돌아서면 나오는 뒷말들.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질투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도 이걸 확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득보다 타인의 이득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남이 잘 되는 건 본능적으로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행동이 됩니다. 불을 드러내는 순간 주변은 동반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 이 여사님이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웃고 넘겼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10글자가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품격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나쁜 습관이 아니라 진짜 부자들이 공통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스텔스 웰스, 불을 레이더망 아래로 숨기는 전략. 해외 자산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차는 평범하고 옷은 수수하고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볼을 숨기면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이 금액이 최선이에요. 이 한마디가 수백만 원을 아끼게 해줍니다. 불을 드러내면 반대가 됩니다.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좀 더 내도 되겠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가격을 올려 부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떠보거든요. 요즘 어때요? 잘 되죠? 그 아파트 많이 올랐겠다.
이번에 수익 좀 봤다면서요? 이런 질문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스텔스 웰스 대화법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관심 돌리기입니다. 상대가 요즘 잘 되죠? 하고 떠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 그냥 버티고 있죠. 그나저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더 궁금하던데. 딱 이렇게 상대 이야기로 화제를 부드럽게 넘깁니다. 상대는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감 흡수입니다. 그 아파트 많이 올랐겠다는 말이 들어오면 이렇게 받아줍니다. 아유, 저도 세금이 더 무섭더라고요. 다 같이 힘드시죠, 요즘. 올랐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공감으로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전환입니다. 이번에 수익 봤다면서요? 하는 직접적인 질문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워낙 변동이 심해서요.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냥 관리하는 중이에요. 이 바닥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더 이상 파고들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불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박 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상담 이후로 박 사장님이 딱 하나를 바꿨습니다. 자랑을 멈췄습니다. SNS에서도 모임에서도.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왜 숨겨야 하나?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더 돈이 모이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어지고. 오히려 파트너 제안이 진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건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랑 안 하니까 증명할 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욕구를 입으로 채우는 순간 통장이 비워집니다. 부는 드러낼 때가 아니라 숨길 때 가장 잘 보존됩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랑하는 순간 뇌는 이미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성장의 동기를 꺼버립니다. 둘째, 입을 열어 부를 드러내는 순간 주변은 동반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투세가 자산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셋째, 진짜 고수들은 부를 숨깁니다. 그 침묵이 협상력이 되고 관계를 되키고 자산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게 얼마나 강렬한지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3초 호흡법입니다. 자랑하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 입을 열기 직전, 이 3가지를 속으로 빠르게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 이 말을 하고 나서 한 달 뒤 나는 뭘 얻나? 둘, 지금 이 말이 필요한 건 나인가 상대인가? 셋, 이 말 안 해도 나는 충분한가? 이 3가지를 3초 안에 스치기만 해도 됩니다.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충동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에 전두엽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짧은 3초가 본능적 충동 회로와 이성적 판단 회로 사이에서 브레이크 역할합니다. 연습할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노력이 진짜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인 것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드러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입이 아니라 결과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성이 높고 외부 인정에 덜 의존할수록 실질적인 자산 축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진짜를 쌓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뇌는 새로운 패턴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생활에 해당된다 싶은 게 있다면 번호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내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멘탈 치트키였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내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걸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깊이는 조용한 사람에게서 나오니까요. 저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